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파고 들어갑니다.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당시 황우석 교수의 연구 활동을 전면 지원한 정부 인사들, 그러니까 이른바 황금박쥐의 일원이었고 11년 전의 쇼, 오늘 다시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사람은 바꿀 수 없구나라는 생각. 박기영 사퇴 논란을 보면서 11년간의 취재 수첩을 펼쳐듭니다. 과연 황우석은 사기꾼이고 참여정부의 줄기세포 지원은 사기극에 현혹된 주홍글씨였을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과학기술인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노무현과 줄기세포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생산 효율은 세계 최고가 아니었을까. 세서 복제 기술은 세계 최고 정도의 실력을 갖고 황교수님 팀에서 독보적으로 했었고, 이거는 외국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KFM 스페셜, 노무현은 줄기세포로 무엇을 하려 했는가? 옛날에는 제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밀겠습니다. 오늘 밤과 다음 주 화요일 2회 연속으로 방송됩니다. KFM 스페셜, 노무현은 줄기세포로 무엇을 하려 했는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999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프로듀서 노광준입니다. 김연아입니다. 오늘 밤 KFM 스페셜은 저희가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꾸며드립니다. 노무현은 줄기세포로 무엇을 하려 했는가? 사실 저는 줄기세포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황우석 박사나 노무현 대통령과도 일면식 없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 사건을 만나게 된 건 11년 전의 일입니다. 2005년 12월 16일. 줄기세포가 가짜라고 폭로한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과 바꿔치기 당했다고 하는 황우석 박사 간의 진실게임. 많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하나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날의 검색은 이후 11년간의 취재로 들어서는 지옥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부족해 서울대 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더 궁금해져서 검찰 수사 결과를 받고 그거론 불충분해 9년간의 법정 공방과 논문, 특허, 현장 취재를 통해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1년이 지났고 지난달 박기영 인사 논란을 만났습니다.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많은 게 밝혀졌지만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당시 황우석 연구는 실체 없는 사기극이 아니었고 노무현 정부는 사기극에 노란한 얼빠진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황 박사가 일부 데이터 조작에 관여했지만 논문의 본질에 해당하는 줄기세포주 수립 여부와 관련하여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주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자가 핵이식 줄기세포주이고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가운데 적어도 일부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라는 점 등을 확신하고 있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저희의 추론이 아닙니다. 주장도 아닙니다. 바로 9년간의 줄기세포 법정에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이 똑같은 결론을 낸 황우석 사기 무죄 판결문 내용입니다. 황우석은 가짜 조작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공모나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특허명, 인간의 체세포 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배아 줄기세포주와 제조 방법, 등록일 2014년 2월 11일.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황우석 팀 1번 줄기세포의 특허명과 등록 일자입니다.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1번 줄기세포는 캐나다와 미국, 유럽연합과 뉴질랜드에 이어 한국에서도 특허 등록됐고 지난해 11월 국가 배아 줄기세포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처럼 실체가 분명하고 기술도 있는데 왜 논문이 조작된 걸까? 여기 2010년 12월 16일에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각종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큰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결과적으로 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에 대한 규명까지 어렵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음. 여기서 피고인은 누구였을까요? 정상적으로 수립된 황우석 팀 복제 배반포를 마지막 배양 단계에서 가짜로 둔갑시키고 DNA 검사 등 각종 검증 결과를 조작해 모든 연구자들의 눈을 속인 사람. 바로 공동 연구자인 미즈메디 배양 책임자 김선종 씨였습니다. 당시 미즈메디 노성일 이사장이 내가 형이 되어주겠다고 울먹이며 감싸줬던 바로 그 연구원. PD수첩 제작진이 황우석만 주저앉히면 된다며 회유했던 바로 그 연구원이 황우석에 대한 업무방해 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찌 된 건지 모든 귀책 사유는 진범에게 속은 황우석 박사가 뒤집어쓰고 주저앉았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황 박사뿐 아니라 당시 그의 연구를 지원했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마녀 사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둑에게 길을 물어 집주인을 때려잡은 사람들은 진실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나무만 보면 숲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면 본질이 오롯이 보인다고. 남산에 먼저 올라가서 서울의 큰 그림을 보고 내려와 다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과 골목길만 다녀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은 분명 다를 겁니다. 이제 좁은 골목길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크게 보고 바로 보며 우리 미래를 준비할 때가 아닐까. 저희는 이 사건의 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던 한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그는 줄기세포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그의 구상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어디에서 멈췄을까? 이야기는 13년 전 2003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2003년 8월 20일) 서울 홍릉에 있는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곳에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옵니다. 아주 어릴 때거나 젊을 때 키스트 얘기를 많이 들었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그는 이곳에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닙니다. 회의를 하러 왔습니다. 제1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키스트가 그동안에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키스트는 지금도 한국 과학기술을 앞장서 이끌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확인했지만 34년씩이나 된 좀 이렇게 낡은 건물에 있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많은 석박사급 연구자들 앞에선 고졸 출신 대통령은 힘주어 말합니다. 굳이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배우를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 그리고 앞으로 기여해야 되는 몸만큼 반드시 대우하겠습니다. 그는 임기 중 자신이 꼭 실현하고픈 포부를 밝힙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과학기술인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과학자와 가장 많이 대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킵니다. 과학기술부가 오늘 세 번째 부총리 부처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연간 6조 원이 넘는 국가 R&D 사업을 총괄 감독함으로써 20위권 바뀌던 과학기술 경쟁력을 2006년 6위까지 끌어올립니다. 스위스 경영대학원 평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 경쟁력 세계 10위권. 이후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결실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R&D 투자 증가율 연평균 10.6%.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같은 기간 전체 나라 살림 지출 증가율보다 높았고 교육이나 국방을 능가했습니다. 과학기술을 사랑한 대통령, 그게 노무현이었습니다. 저는 발명과 고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개량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노무현은 고시공부를 하다 독서대를 개량해 실용신안을 받은 발명가였습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감따는 기구를 고안해 특허를 냈고 독학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을 공부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한때 독서대를 개량해서 실용실안을 얻은 일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저희 업무에 맞게 이렇게 개발하려고 노력해서 또 완성시킨 일도 있습니다. 이런 노 대통령이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실을 직접 찾아갑니다. 2003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를 방문해 노 대통령 부부는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로 소독을 한 뒤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방에 사진 찍은 게 아직도 있는데 권양숙 교사님도 오시고 참여 연구원들도 사열로 가천대 생명과학과 김대영 교수는 당시 황우석 연구팀에서 장기 이식용 무균돼지 복제를 담당했습니다. 기본적인 체세포 핵이식이라는 기술을 돼지에 적용하고 무균돼지가 향후에 어떻게 쓰일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쭉 잡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대통령이 본 것은 두 가지. 장기 이식용 무균돼지 그리고 광우병 형질전환 복제소. 노 대통령은 오늘 황우석 교수의 보고를 받은 뒤 연구실에서 탈핵과 체세포 핵 이식 과정을 직접 지켜본 뒤 거듭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황우석 팀 핵심 기술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실험 과정을 보면서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라고 느꼈다며 격려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다. 과연 노 대통령이 그날 본 것은 기술이었는가 눈속임이었는가? 생산 효율은 세계 최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세 복제 기술은 세계 최고 정도의 실력을 갖고 그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당시 황우석 팀에서 형질전환 복제소를 연구했던 조종기 충남대 교수. 그는 줄기세포 사태 이후에도 황우석 팀 핵심 기술인 체세포 핵이식 기술에 대한 국제학계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합니다. 개복제까지도 우리가 갔었잖아요. 개복제는 아직 다른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는 그냥 복제해도 의미가 있는 동물이잖아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른 데서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서울대 조사 보고서도 체세포 핵이식 기술에 대해서는 비슷한 소견입니다. 개 복제에 성공한 사실을 감안하면 황 교수 팀의 핵이식 난자를 이용한 동물 복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무균돼지 복제 기술 역시 황우석 팀이 가장 앞서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 교수님 팀에서 독보적으로 했었고 이거는 외국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들긴 만들지만 얼마만큼 몇 번 출하했을 때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낸 기술에 대해서는 황 교수님 팀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의사 출신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충북대 정의배 교수. 그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황우석 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활용해 사람에게 돼지 장기 이식을 연구하는 대규모 연구센터를 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도 일정한 규모를 갖춰지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설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미련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돼지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광경과 그쪽에 경계선 땅을 대고 건물 짓는 거는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돼지 장기 이식을 연구할 바이오 장기 이식 연구센터. 경기도 광교 신도시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장기 이식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센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의 광교 테크노밸리에 지어질 연구센터는 무균 돼지를 이용해서 그러나 이 계획은 줄기세포 사태 직후 백지화됐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빈 공터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계 각국은 장기 이식 연구에 박차를 가했고 이제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을 준비합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기술을 임상시험하기 위해서 정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중국은 올해 인간에 대한 첫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도 전력 질주합니다. 최근 세계 과학자들은 돼지 장기를 이식받은 원숭이 등이 수년 동안 생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11년 전 노무현과 경기도의 구상이 끊김없이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정의배 교수는 못내 아쉬워합니다. 많이 아쉬운 분야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유전자 제어 기술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그 당시에 문제됐던 바이러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바이러스도 완전히 지금 제거시킨 살려가지고 꾸준히 지원했었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죠.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에서 본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체세포 핵이식이라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 대통령은 이 기술을 갖고 크게 두 갈래 구상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들으신 장기 이식용 무균돼지. 또 한 가지는 당시 황우석 연구실에서 비공개로 배양되고 있었던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이식 인간 배아줄기 세포주였습니다. 지난 2000년 사이언스지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줄기세포에 기반한 재생치료법이 실용화될 경우 미국에서만 약 1억 3천만 명, 세계적으로 25억 6천만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 대상이 될 것이다. 심장질환, 면역질환, 당뇨와 알츠하이머, 줄기세포라는 신대륙을 향해 세계 각국은 질주했습니다. 마치 금을 찾아 달려가는 골드러쉬 행렬처럼. 그중 한 사람,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제럴드 셰튼 교수. 2001년 영장류 연구 지원금 액수 약 1,300만 달러, 우리 돈 127억 원. 천문학적 지원을 받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제 전문가 셰튼. 그는 환자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한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 수립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방법으로는 영장류에서 핵 이식을 이용한 배아줄기 세포 생산이 어려우며 그는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합니다. 줄기세포는 불가능하다는 2003년 4월의 사이언스 논문. 그러나 그로부터 5달 뒤 180도 입장을 바꿉니다. 줄기세포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황우석 줄기세포를 본 뒤의 일입니다. 이전에는 셰튼 교수가 사세포기에 세포 분열이 멈춰가지고 영장류 복제는 불가능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양반인데 황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복제가 되더라. 당시 황우석 팀에 소속돼 미국 셰튼 연구실로 파견됐던 충북대 현상환 교수. 그는 기술의 차이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현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원숭이 복제 배아를 만드는데 6-8시간 정도 걸려요. 모든 프로세스가. 근데 저가 가서 그 원숭이 복제 배아를 만드는데 단 1시간 아니면 2시간 내에 완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셰튼 교수가 그냥 놀라 자빠졌죠. 여기서부터 뭔가가 있구나. 그 후 셰튼은 황우석의 조력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논문이 발표됩니다. 한국의 연구 성과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연구가 어떤 내용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심층 보도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줄기세포가 바로 유일하게 실존하는 훗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특허를 획득한 황우석 1번 줄기세포 NT1입니다. CNN은 매시간 주요 뉴스로 다루고 뉴욕타임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연구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LA타임즈는 이번 연구는 기절할 만한 성과라고 극찬하면서 이처럼 빨리 사이언스지는 이례적으로 황 박사를 미국 시애틀로 초청해 특별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곳에 모인 세계 석학중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로저 피터슨 교수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켜 한 시대를 풍미했고 20세기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정보통신 혁명을 일으켰다면 이제 21세기 바이오 혁명은 한국의 서울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즈음 노무현 정부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2015년까지의 10년 로드맵을 짜고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산업 10대 육성 전략. 이것은 황우석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 다양한 BT 분야 기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협력 로드맵이었습니다.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 연구 간의 기술 협력,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정책센터 설립. 노무현은 시설이나 장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전환, 이를 위해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놀라운 것은 당시 이미 값비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서민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연구 결실을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공유하는 리눅스식 모델을 지향했다는 점. 자원 공유를 위한 세계 줄기세포 은행 설립, 그리고 세포치료 임상 결과의 공유.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겠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 줄기세포 허브였습니다. 2005년 10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의 문을 연 줄기세포 허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한국이 언제나 경쟁에서 앞서는 일에 계속 성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석학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자리는 그저 경쟁에서 앞서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의 협력의 센터로서 출발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 나아가서는 우리 전 인류의 것이 되게 하는 센터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고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걱정거리를 토로했습니다. 참 걱정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KFM 스페셜 노무현은 줄기세포로 무얼 하려 했는가? 다음 주 화요일 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내가 형이 돼줄 테니까. 환자 맞춤형 대화 줄기세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가 가짜로 드러난 거는 결국 피해자가 누구냐면 황우석이에요. 현이가 아빠 나 그러면은 못 걷는 거야. 김선정 연구원을 줄기세포 섞어 심기 및 이해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업무 방해 및 증거인멸 부당으로 KFM 스페셜 노무현은 줄기세포로 무얼 하려 했는가 일부 나레이션 소영선, 취재 노광준,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7시 2부가 이어집니다.